약간 좀 직관적 성향이다, 이런 거 좋아한다, 이런 분석적인 얘기하면 끄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식 투자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 따겠어요? 매일 잃겠어요? 저는 사실 매일 따요. 올해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나는 분석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퍼팅도 분석적으로 하고 퍼팅도 과학적으로 해요. 주식 투자도 분석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하고. 이해 가요? 저는 왜 퍼팅을 잘하고 주식 투자를 잘합니까? 나는 분석적으로 하니까, 나는 과학적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퍼팅을 못하는 분들은 전부 다 약간 좀 직관적이신 분들이에요. 이 직관적이신 분들은 골프 잘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퍼팅은 무조건 과학이에요, 여러분. 어프로치는 예술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예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사모님 예술 한번 하시죠 하고 이 퍼팅장에 와갖고 예술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다 미친 예술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다 미친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퍼팅을 하는데 감 어쩌고 저쩌고 따지면서 퍼팅은 감이에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시는 분들은 절대 골프에서 프로가 되거나 싱글이 되거나 아니면 내기 골프를 치거나 특히 주식 투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너무 직관적인 성격을, 제일 높은 곳과 제일 낮은 곳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왜 찾아야 되냐면 그 제일 높은 곳과 제일 낮은 곳을 이렇게 연결한 이 직선 라인이, 이걸 베이스 라인이라고 해요. 이 베이스 라인을 못 찾으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제일 높은 곳과 제일 낮은 곳을 서로 연결하는 베이스 라인을 마음속에 거보면 이거는 내리막이고 여기는 오르막이에요. 높은 곳이에요. 이해 갔죠? 그러면 이거를 베이스 라인을 그어야 되는데 왜 이걸 긋게 되냐면은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슬롭과 브레이크를 계산해요. 높낮이를 슬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좌우로 어디로 기울었는가를 브레이크라고 해요. 이 높낮이를 슬로프라고 해요. 이 베이스 라인의 슬로프를 기준으로 해서 0도예요. 0도. 기울어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베이스 라인은 슬로프만 존재하고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해 갔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십자로 나누게 되면은 여기서 볼을 쳤을 때는 슬라이스 라이로 브레이크 형성이 돼요. 여기서 치게 되면은 훅 라이로 훅 브레이크가 형성이 돼요. 이해 갔죠? 여기서 치게 되면 아무런 브레이크 없고 슬로프, 내리막 슬로프예요. 여기서 치게 되면은 무조건 오르막에 브레이크는 하나도 없고 슬롭만 있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래서 슬롭 브레이크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슬롭 브레이크가 계산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베이스 라인을 거야 돼요. 베이스 라인에 가는 높은 곳은 브레이크가 없고. 그렇죠. 예. 베이스 라인을 이 베이스 라인대로 쓰게 되면 브레이크는 제로예요. 슬롭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무조건 브레이크. 브레이크와 슬롭이 동시에 존재해요. 근데 브레이크가 제일 세죠. 근데 이걸 45도로 쓰게 되면 슬롭 브레이크가 동시에 먹게 돼요. 사실 까다로운 버튼은 이 양쪽. 그렇죠. 이 양쪽이죠. 예. 하나는 슬롭만 있고 하나는 브레이크만 있어요. 근데 이 사선으로 쓰게 되면 슬롭 브레이크가 동시에 먹어요. 이건 내리막만 있는 거고, 이건 내리막과 슬라이스가 동시에 있는 거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내리막과 동시에 훅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슬롭이 뭔지 브레이크가 뭔지 베이스 라인이 뭔지 이 세 가지의 개념을 모르면 이건 말짱 꽝인 거예요. 퍼터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없고 내가
아무리 똑바로 스트로크를 몇십 년 동안 연습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똑바로 치는데 슬롭 브레이크가 안 맞아. 각도가 안 맞아. 그럼 완전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스트로크를 똑바로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슬롭 브레이크를 제대로 보고 칠 수가 있어야 돼요. 이해 갔죠? 수직과 수평, 이걸 수평계라고 하거든요. 보통 건설할 때 많이 쓰는데, 이걸 내가 제대로 봤는지를 딱 놔보면 정확하게 여기가 베이스 라인, 슬롬 라인, 슬롬 스트레이트 라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갔죠? 예. 그래서 이걸 항상 놔보면, 아, 내가 이걸 슬롭 브레이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베이스 라인이 뭔지를, 베이스 라인을 일단 파악할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항상 이걸 갖고 다니셔야 돼요. 제대로 봤다면 이 물방울이 가장 높은 이 베이스 라인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물방울이 그쪽 위로 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베이스 라인을 그려놓고, 이 베이스 라인인 슬롭 라인과 베이스 라인의 직각인 브레이크 라인이 있어요. 슬롭 라인에 놓일 수도 있고 브레이크 라인에 내 볼이 놓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사이사이에 공이 놓여 있는 슬롭 브레이크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돌아가면서 다 치는데, 모든 정상급 세계적인 프로들이라든가 국내의 프로들은 다 이 연습을 해요. 1.5m예요 1.5m에 놓고 무한 연습을 해요. 어느 정도 연습하냐면 이거를 100세트를 하는 프로들도 있습니다. 이걸 8개 또는 10개, 10개 방향, 10개 방향을 놓고 이걸 100세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슬롭 브레이크, 베이스 라인과 슬롭 브레이크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가게 되거든요. 이해 갔죠? 예, 이 상태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치는 게 슬롭 라인을 치죠. 슬롭 라인을 쳐보는 겁니다. 슬롭 라인이 이거죠. 베이스 라인.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계속 무한대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직선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내리막 스트레이트, 예, 내리막 스트레이트. 자, 그 다음에 훅라인 쳐보고 완벽한 슬라이스 라이를 또 쳐봐요. 그죠? 이게 훅라이가 되고 얘가, 자, 그럼 완벽한 슬라이스 라이가 되고, 이거는 거의 그 슬롭은 없고 브레이크만 심하게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예, 요렇게 연습을 하고, 이게 4개가 남았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자, 이거는 내리막 슬라이스 라이죠. 그죠? 슬롭 브레이크. 슬롭 브레이크가 동시에 먹는 게 이 4개가 남았잖아요. 그죠? 예, 이걸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거 연습하고, 다시 또 이거는 내리막에 훅라이죠. 그죠? 내리막에 훅라이를 또 연습하시고. 자, 이제 이 공 때문에 튀어나간 건데 이제 들어갔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르막의 훅라이죠. 예, 오르막의 훅라이. 그래서 오르막의 훅라이를 또 연습하시고, 공 때문에 튀어나오니까. 자, 이건 뭐예요? 오르막의 훅라이죠. 그죠? 오르막 훅라이. 여기가 지금 친 게 오르막의 슬라이스 라이. 그죠? 그러면 이제 오르막의 훅라이를 또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1m, 1.5m 그 사이의 거를 이렇게 연달아 이 100세트까지 해요. 그러면 슬롭 브레이크, 베이스 라인과 슬롭 브레이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가겠죠?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마스터가 되면
절대적으로 2m 이내에서 쇼퍼트를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걸 무한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소연 선수 같은 경우 이거 300개 치고 들어간답니다. 경기 직전에. 롱퍼팅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프로 테스트를 보거나 아니면 프로 토너먼트를 해요. 몇 억을 놓고. 그러면 어디에서 이게 상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할까요? 드라이버? 어프로치? 아니에요. 요 1.5m 이내에서 여기에서 전부 다 이 몇 억에 몇십억의 상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프로 테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슬롭 브레이크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인지하고 과연 세계적인 유능한 프로들은 어떻게 연습을 해서 이걸 갖다 100개면 100개를 다 집어넣는지, 왜 평균 타수가 퍼팅 타수가 1.5개가 나오는지 그걸 알아야만 합니다. 이걸 모르면 2.5 이렇게 예를 들어서 3퍼트하고 2퍼트하고 3퍼트하고 2퍼트 이걸 반복하게 됩니다. 1퍼트 내지는 1.5퍼트 이내에서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통상 우리가 어프로치를 잘하게 되면 보통 2m에 붙어요. 이해 가십니까? 2m 안에 거의 다 붙습니다. 어프로치 조금만 연습하시면. 그런데 왜 타수가 안 나오냐면 그 2m 이내에서 이걸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3퍼트를 하게 되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프로 테스트에 합격을 못하고 싱글 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이것만 하시면은, 이게 정말 제가 이거는요, 지금 여기 프로 테스트 준비하는 사람 많잖아요. 학생들이 뭐 스트로크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1.5m에 이것만 반복하면 정말 퍼트를 잘하게 되고 1.5 퍼트에서 나아가서 2m, 3m, 4m, 5m까지 이 감이 그때서야 옵니다. 5m 연습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느냐면 5m가 넘어가면 세계적인 넘버원 이 프로들 있잖아요. 타이거 우즈, 로리 맥길로이. 다만 세계적인 프로들은 그 넣을 수 있는 확도가 조금 더 한 10% 정도밖에 더 안 올라가요. 초보자가 치나 세계적인 프로가 치나 5m가 넘어가면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뭘 연습해야 돼요? 2m 이내에 슬롭 브레이크, 슬롭 브레이크가 뭔지, 슬롭 라인이 뭔지, 브레이크 라인이 뭔지, 슬롭 브레이크 라인이 뭔지, 브레이크 슬롭 라인이 뭔지를 알고 그걸 반복 연습하는 겁니다.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는 롤링 현상과 하나는 스키드 현상이 일어나요. 백스핀이 먹을 시간조차 없긴 하지만, 하나는 자동차, 혹시 롤러 스케이트 알아요? 롤러 스케이트 바퀴는 뭐가 굴러가요? 바퀴가 굴러가죠. 그러면 아이스 스케이트는 날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 미끄러져 나가죠. 그러면은 롱 퍼팅은 잘 구를수록 정확하게 똑바로 내가 원하는 거리가 나와요. But 쇼 퍼팅은 그렇게 치면 망하는 겁니다. 왜? 구르니까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타요. 이해 가나요? 그러면 이 브레이크를 내가 안 태우고 싶어. 네, 저는 이거 슬롭 브레이크를 100개를 해도 100개를 다 집어넣어요. 왜? 딜 로프트로 때려가지고 롤이 아니라 스키가 스케이트 타듯이 그냥 가거든요. 그럼 브레이크를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안 타면 들어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요? 안 높아요?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총 3도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중간이 1.5도로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 1.5도로 맞을 때에는 5m 전후에서 1.5도로 맞추는 게 좋아요. 5m를 넘어가면 2도로 맞고요. 5m 이내로 들어오면 1.5도가 아니라 1도로 내려 맞아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갔어요? 롱 퍼팅일수록 볼이 얌전하게 오버스핀, 스핀 없이 하나의 스킵 현상 없이 그냥 굴러가야 돼요. 그래야 똑바로 지속해서 끝까지 굴러갑니다. 짧은 퍼팅일수록 거리감이 전혀 필요 없어요. 2m 이내 치는데 거리 못 맞추는 사람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롤링을 타기 때문에, 이 롤링 때문에 브레이크 너무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이해 가요? 예를 들어서 네슬이 제일 어렵죠? 자, 네슬에서 롱 퍼팅을 하는 것처럼 롤링을 태워요.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먹어요. 오른쪽으로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죠. 왜? 차라리 오른쪽으로 빠지면 something, 뭔가 있어, 이익이 있어. but 밑으로 가게 되면, 롤링을 타서 밑으로 가게 되면 nothing. 그래서 falling is something or nothing.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2퍼트, 3퍼트를 하는 거, 이렇게 밀려 나가면. 근데 something, 차라리 이 브레이크를 거꾸로 태우지 않아서 들어가거나 홀 인, or 아예 안 태울게요.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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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hing. 그 결과가 어때요? And second part is very easy. And second part very difficult. Nothing.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실수를 해요? 또 지나가. 여기서 겨우 넣게 돼요. 결과가 어때요? 1퍼트 or 3퍼트.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슈어 퍼팅은 뭐라고요? 1.5도가 아니라 1도로 내려 때려서 롤링 없이 스킵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타면 안 됩니다. 거꾸로. 이해 갔죠? 위로 지나가게. 그러면 세컨드 펫이 너무 쉬워집니다. 또는 있어요. 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집어넣었어. 그러면 홀인. 홀 인 and something을 하시겠습니까? 아닌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못 얹고 only 3퍼트. 3퍼트를 하시겠습니까? 1퍼트 또는 2퍼트를 하시겠습니까? 왜 프로들은 1.5퍼트가 나오고 에버리지 분들은 2.5퍼트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매니지먼트가 안 됐다는 거죠. 슬롭 브레이크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고 롤이 무엇인지 스키드가 뭔지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오르막이죠, 다. 이거는 뭐죠? 오훅. 자, 제일 쉬운 거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외우셔야 돼요. 오훅. 옷을 두 번째가 쉬워요. 그 다음에 내훅, 내리막 훅. 그 다음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게 내슬이에요. 무슨 순서대로 어렵다고요? 오훅, 옷을, 내훅, 내술. 왜?
그만큼 많이 휘어. 그만큼 많이 휘어요. 이 순서만큼. 이해 갔죠? 브레이크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오훅, 옷을, 내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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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슬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걸로 가볼게요. 자, 오훅. 오훅은 거의 스트레이트성이에요. 훅이지만 오르막 훅이기 때문에 거의 스트레이트성. 본인은 뭐에 제일 약하다고?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훅이 제일 약해요. 그러면 왼손에 힘 줘요, 안 줘요? 힘을 줘야 훅을 안 타는 거예요. 이해 갔죠? 옷을. 자, 이게 보면은 오르막은 이 브레이크를 보라 그랬어요, 안 보라 그랬어요? 안 보고 그냥 중앙에서 아주 미세하게 반 개만 봐야 된단 말이죠. 좋아요. 자, 처음에는 슬롭 브레이크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중요하고요. 오훅, 옷을, 넷을, 내훅에 따라서 얼마만큼 내가 홀의 어느 부분을 봐야 되겠다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내훅이에요. 내훅 쳐보시고. 오케이. 좋아요. 궁금한 거. 이런 거 보면은 옛날 같으면은 예. 그냥 헐컥 제대로 보고 예, 그게 아니죠. 일정은 짝꿍만 해서 이렇게 밀어니까. 예, 그러니까 다 일로 흘러 내려가서 3퍼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브레이크를 태워요, 안 태워요? 가능한 안 태우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맞아야 돼요? 1도로 맞아야 돼요. 들어가죠? 1도로 때리는 거하고 1.5도로 때리는 거하고 2도로 때리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 가셨죠? 네, 그겁니다. 근데 만약에 굉장히 길어. 만약에 1도로 낮게 때린다 그러면 가다가 멈추려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길어지거나 오르막에서는 1.5도로 1.5에서 2도로 다 때리셔야 얘가 쓱 지나가면서 어쨌든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어때요? 예. 완전 다르잖아요, 결과가. 힘이 있어요. 네, 힘있게 올라가죠. 왜냐면 총 얘는 3도예요. 3도로 맞으면 고유의 로프트인 3도로 맞으면 얘가 튀어다녀요. 자동차가 너무 빨리 가니까 롤이 너무 좋으니까 공중에 떠간단 말이에요. 그럼 3도까지는 안 돼요. 1도 이하가 되면 아예 안 가버려요. 왜냐면 아이언처럼 너무 D 로프트로 맞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비록 3도지만 1.5도로 맞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필요에 따라서 약간 멀어지면 2도 2m 쪽으로 가까이 접근하면 뭘로? 1도 1도 정도로 때려야 돼요. 약간 조금 더 D로프트를 해야 됩니다. D로프트를 해서 맞아야 롤이 안 생기고 스킵을 하면서 그냥 바로 브레이크를 안 먹고 타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쇼퍼트는 이 롤링이 좋을 필요는 없고 브레이크를 다 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한 한 이 브레이크를 태우지 않고 내가 계산한 것보다는 직방으로 직선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영원히 퍼팅은 여러분들 이 3퍼트는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2퍼트 이내에서 가능한 한 끝내야 되는데 미들 롱 퍼트와 숏 미들 퍼트의 이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좋아요. 이제 감이 생겼네. 어때요? 다 집어넣잖아요. 이제. 그동안 내가 유튜브나 내가 퍼팅 레슨 받은 거 하고 뭐가 달라요? 이런 거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없어요. 훨씬 더 분석적이고 과학적이다. 나머지의 대부분의 퍼팅 레슨은 감으로 치세요. 감인 거 누가 모릅니까? 감이라는 건 어디서 나와요? 네, 직관.
직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과학적인 분석 하에 감을 잡는 겁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감으로 치는 건 뭐냐면 이건 망상에 불과해요. 망상.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골프의 감을 잡으라는 거는 정확한 과학적인 분석 하에 경험이 쌓여서 감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많이 스트로크를 해봐, 많이 굴려봐, 이런 감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테스트 현장에 가거나 토너먼트 현장에 가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 이 감이라는 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한 합격하는 사람이나 토너먼트에 우승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똑같이 감으로 치는데 그 감은 어디서 왔다? 과학적 분석력에서 온 겁니다. 과학적 분석력에서 감이 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그 감에 의존하는 퍼팅은 다 잊어버리시고 싹 다 꺼버리세요. 그 감이라는 거는 철저한 과학적 분석력과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감입니다.